안녕하세요.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이민홍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학생이 2학년 때 제 수업을 들었거나 1학년 때 수업을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학과 이민홍 교수이고요. 노인복지를 전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회복지 행정으로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학교 홈페이지를 띄워놨죠. 그 아래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또 일부 학생들은 처음 제 수업을 듣고 또 편입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동의인을 보시면 또 학습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어 시스템을 들어오게 되면 제 로고 할까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학번하고 비번을 아마 설정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강의실 들어가서 어, 입력을 해볼게요. 449, 제 직번입니다. 들어서 프로그램 강의실로 들어가서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강의 정보부터 시작해서 주별로 여러분들이 수강할 수 있는 강의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2학기 때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2시간은 온라인을 하고 1시간은 대면 수업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은 비대면, 1시간은 대면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강의 자료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먼저 공지사항부터 클릭해 볼게요. 공지사항을 보시면 제가 보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제가 개설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통해서 저랑 소통할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이 대면 상호작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임시 방편으로 대안적 방법으로 이걸 개설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자기 본명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이 예명을 사용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마음 편한 상태에서 저랑 아니면 다른 친구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의 자료를 먼저 볼까요? 아니죠. 강의 자료로 있네요. 공지사항을 볼까요? 다시. 공지사항 보면 제가 이 분반 1과 분반 2로 나눠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 수업이 진행을 대면 수업할 때는 학생 수가 80명이 넘기 때문에 두 그룹을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수업을 제가 2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1시간 수업을 하는데 수요일 날에 우리가 이게 11시부터 1시까지 수업인데, 그래서 1분 반은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수업을 듣고요. 2분 반은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수업을 듣는 형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명단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강의 계획서를 한번 봐볼까요? 교수 계획서를 보면, 그럼 다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줘야 돼요. 화면 공유를 하게 되면 나오죠. 이렇게 PDF 파일이 나오는데 보시면 보면 제 이름은 아까 소개했죠. 제 이름은 이민홍이고요. 2006년도부터 동의대학교에서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연락처는 보면 연구실 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다 연결해 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뭐 핸드폰 번호보다는 연구실이 좋고요. 급한 일이 있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저랑 뭐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건,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이메일입니다. 그래서 minong@duac.kr에서 여러분들이 언제든 저에게 메일 주면 제가 그날 답변을 줍니다. 물론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하루 이틀 뭐 늦어질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연락을 받으면 늦지 않도록 바로 답변을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담 시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 그래서 저도 물론 강의실이 그 수업이 있기 때문에 오라수는 보다는 목금이 좋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교 오는 때 언제든 제 연구실에 들려서 저한테 뭐 물어보거나 해도 저는 전혀 여러분들이 불편함 없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실은 법정대 415, 여러분들 주로 수업을 듣는 그 2번 건물의 4층 왼쪽 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책의 교재는 부끄럽지만 제가 쓴 책인데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3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거든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3판 양소운에서 출간됐고요. 작년 6월에 3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여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 홈페이지 저기 뭐 S24나 아니면 뭐 네이버 등의 통해서 이 책을 서치하게 되면 아마 이렇게 저기 한 두세 번째 정도 3순위 이내에 많이 보는 책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구입하면 되고요. 아마 그 학교 서점에서 구입하게 되면 조금 일부 할인도 해주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저도 정확히 몰라서 한번 학교 서점 아니면 그 외부 사이트를 통해서 구입하고 되고요. 꼭 이제 경제적 부담 때문에 구입하지 않는 친구들은 수업 노트를 다 출력해서 보면 좀 일부 다는 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가 하는 어떻게 보면 창조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영화나 그죠? 그 다음에 드라마나 뭐 음식 코스 요리랄지 이런 것들은 동일한 걸 가지고 이제 이 제작자가 이렇게 짜집기 한 거잖아요. 편집한 것처럼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묶어낼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평가는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조합하는 거. 저도 여러분 이렇게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도 사실은 처음에 시작은 전화기와 컴퓨터를 같이 둘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이 시작했던 것처럼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도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어떤 욕구 그죠?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면 그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묶어낼지를 고민하는 거고 지금은 아마 가장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일 거예요. 사회복지사 하는 일 중에.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라는 것은 결국 현장에 일하게 되는 현장에서 무엇을 일하는 거죠. 사회복지사가 현장에 일하는 것은 결국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 활동과 제공 활동, 그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활동 이렇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만큼 이 수업이 중요하고 이 수업은 사회복지사의 1급 필수 과목은 아니에요. 필수 과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습을 하기 위해서 필수 과목으로 선정해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모든 학생들이 이 수업을 제가 듣는 걸로 알고 있고 사회복지 요즘에 현장에서 아마 선배들이 어떤 과목을 좀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주저하지 않고 많은 선배들이 이 수업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참고 사이트 보면 공동모금회 부산복지개발 나와 있는데 특히 공동모금회가 가장 중요한 교과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계획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프로그램 이 개발하고 하는 양식들은 다 우리가 공동모금회 양식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동모금회 끊임없이 들어가서 공동모금에서 어떤 걸 요구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 책 같은 경우도 공동모금의 양식이 변경되는 걸 맞춰서 계속 수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2년 전부터 지금 이제 공동모금 양식이 되게 대폭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과거 걸 쓰긴 하지만 아마 계속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걸 배우게 되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지금 2021년에 공동모금에서 발표한 이 프로그램 개발 양식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요. 또 물론 일부에서는 과거 걸 쓰기 때문에 제가 과거 것도 우리가 그걸 이제 전통적인 것도 제가 한번 다뤄줄까 합니다. 선수 과목으로서 뭐 꼭 이 선수 과목을 들어야지만이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인행사와 실천론, 행정론, 자료 분석론을 들었을 경우에 이 수업을 수강하기가 용이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행정론과 자료 분석론과 연결이 많이 돼요. 본 교과목 개요는 본 과목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필요한 문제 확인, 설계, 평가의 내용을 구성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시작이란 것은 문제 확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클라이언트에 어떤 문제에 주목하는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그 아동의 학습권이 저하하던 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잡을 건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실전하고 정말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 이 내용을 담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문제 해결이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약속된 도구로서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행하고 평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특히 이제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사를 여러분들 영어로 뭐라고 해요? 소셜 워커라고 하는데 소셜 워커 대신에 소셜 디자이너란 말을 쓰기도 해요. 왜? 그죠? 왜 이런 말 쓰냐? 사회복지사가 결국 오타가 있네요. 디자이너라는 말을 쓰냐면 실제로 디자이너과가 있어요. 사회적 디자이너과. 그래서 이
그걸 왜 쓰냐면 결국은 사회복지사가 결국 하는 게 뭐냐면 클라이언트 문제를 만들기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디자인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디자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고민하는 게 클라이언트, 우리가 말하는 현장에서의 어떤 사회복지 클라이언트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방법을 쓸 거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고민하게 될 거고, 그 방법에서의 어떤 이 수업은 어떤 정형화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구, 어떻게 그런 걸 작성할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담아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을 쓸 거고, 뭐 여기 보면 책에 보면 표지 리듬을 쓰는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욕구 및 사회 문제의 긍정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생성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묶어낼 건지를 끊임없이 시사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교과목은 사회복지사의 그 사유가 과학성과 전문성 궤도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길잡이이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 복지, 뭐 여성 복지, 아동 복지, 청소년 노인 복지 뭐 이렇게 다른 현장을 가지만 그 내에서 그들의 어떤 욕구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건지는 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 제시한 어떤 양식과 뭐그 지침, 그 어떤 안내를 따르게 된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중요하다. 그래서 교과목 목표를 보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책임성에 대해 인지한다. 두 번째, 사회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력 및 대응 방안의 기억력을 높인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합리적인 프로그램 관리 도구의 활용력을 향상한다. 프로그램 평가하는 지식과 기술을 향상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걸 세 가지를 다 배우게 된다. 근데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동의어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프로그램. 어떤 사람은 이걸 사업계획서라고 이야기해요. 사업계획서. 어떤 사람은 이걸 프로그램 제안서라고 이야기도 해요. 제안서. 어떤 사람은 또 이걸 프로포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다 우리가 사업계획서인데 사업계획서라고 있네, 그죠? 이것들이 다 동의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다르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왜 어떤 걸 할 건지, 그죠? 를 결정한다.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업계획서라고 이야기도 하고 프로그램 제안서라고 하고 프로포절이라고 이야기도 한다. 그렇지만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서비스라고 하기도 하고죠. 그럼 서비스 제안서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이니까 어떤 것들이 동의한지를 이제 최소한 알아야 되는 거.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프로포절 쓸 줄 알아요? 물어봤는데 프로포절이 뭐지? 프로포절이 뭐나요? 그러면 프로그램 안 배웠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포절이랄지 프로그램이랄지 사업계획서가 가장 동의어라는 걸 알고,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사업계획서라는 말을 쓰긴 해요. 현장에 나가면 사업계획서 쓰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교과서로 할 때는 사업계획서라고 쓰지 않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결석할 때는 뭐 미리 저에게 말해줘도 되고요. 안 해도 됩니다. 꼭. 그다음에 모든 학생들은 1회 결석을 정당 사유 없이. 여러분들 제가 결석에 대해서는 첫 번째 하루 결석 같은 경우 그걸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다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2회 때부터는 이 사유가 관계없이 1점씩 감점을 준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사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총 결석 일수가 3분의 1이 넘었을 때 여러분들 알겠지만 F처리인가 결석 일수가 3분의 1이 넘어갈 경우에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봤더라도 학점을 부여할 수 있지 못하게 학교의 시스템상 작동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본 수업은 강의, 토론, 발표로 진행되고 주로 외부 강사를 초청할 건데 이번 학기에는 아마 제가 강의, 토론, 발표 이런 발표 형식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수업 이건 이제 실제로 여러분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걸 배우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사업 계획서를 쓰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론 수업하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 쓰는 거 단계 설명하고 그걸 작성하고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서 이건 정말로 실행 수업이에요. 실행 경험. 학생들에게 단순하게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교과목이 합동연구였지만 실제로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작성해보는 수업이다. 그래서
과제는 8번 나갈 건데 첫 번째 과제는 프로그램 기획 아이디어. 내가 어떤 프로그램 할 건지, 뭐 장애인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 할 건지, 노인을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아동을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뭘 할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아이디어를 잡게 될 거고, 이런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앉아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그 프로그램의 제목들을 변형시켜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의식. 보통 이제 문제의식이라는 것은 왜 내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는지, 나는 무엇을 문제로 봤는지, 나는 무엇을 클라이언트 욕구로 봤는지를 가지고 출발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뭐 예를 들어서 데이트 폭력이랄지, 아니면 요즘에 뭐 코로나19 상황에서 했던 학생들의 학습권이 저해된 거, 뭐 이런 거 다양한 장애인의 뭐 이동권, 다양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문제의식을 가진지를 파악하고 그걸 가지고 초점을 두고, 그 문제의식은 항상 최근 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있다면서 아마 1990년대 데이터를 가져오면 여러분들 그 신뢰할 수 있겠어서 문제의식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복지단은 무엇을 문제로 볼 것이냐가 결국 프로그램을 만드는 첫 단추다. 그다음 사업 참여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내가 했는데 누구를, 내가 그러면 독거노인 할 건데 다 모든 독거노인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떤 독거노인 할 거냐. 예, 우리가 할 사람들은 부산 진구에 거주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독거 기간이 뭐 10년 넘어갔고, 그죠?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어 있고, 소득수냐 이런 식으로 참여자를 어떻게, 어떤 대상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사람들은 어디서 모집할 건지, 가하호 방문해서 할 건지, 아니면 홈페이지 통해서 알려줄 건지, 그래서 어떻게 참여자를 모집할 건지, 그다음에 목표,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을 변화시킬 건지,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건지, 그다음에 사업 내용 및 사업 집행 전략은,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활동들을 할 건지,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평가 어떻게 할 건지, 사업 종료 후 이걸 그만둘 건지 확대할 건지, 그죠?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이런 것들을 담는 게 여섯 번째 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첫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과제를 더하면 그게 사업 계획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업 계획서, 프로그램 프로젝트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과제로 냈던 것들을 쫙 모으면 어때요? 사업 계획서 된다. 그래서 이것도 공동모금의 양식에 맞춰서 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공동모금에 제시하는 방법대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은 살아있는 수업이다. 지금 현재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가지고 하는 거지, 단순하게 과거에 했던 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제 더 이상 교과서에 의존하지 말고 지금 현재 공동모금에서 뭘 하는지,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떤 걸 쓰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과제는 논리 모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집단 과제를 할 거예요. 집단 과제라는 것은 제가 10명이 15명 그룹을 지어준 다음에 이제 그게 만약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못하게 되면 온라인상에서 할 건데, 각각의 프로포절, 상대방이 쓰는 프로포절에서 내가 어떤 코멘트를 줄 건지, 그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칭찬할 수도 있고, 내가 너라면 어떻게 고쳐보겠다, 이런 걸 씀으로써 집단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것도 배우고 남이 한 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구매에 의한 이 사업 프로포절은 10페이지 내외로 작성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 기말고사는 시험을 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과제 제출했던 것을 수정 보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때는 이렇게 했지만 다 묶어놓은 다음에 그걸 고친 걸, 그걸 여러분들 사업계획서를 볼 거고, 제가 확인하든지 아니면 뭐 제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책이나 인터넷에 나온 것을 그대로 표절했을 때는 제출한 과제를 다 0점 처리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작성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또 사회복지 여러분들 현장에 취업할 때 일부 기관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쓴 걸 가져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업계획서를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 소유의 메이드 인 누구누구누구, 이건 내 거야, 이런 것들이 하나쯤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용하기 쉬울 거란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성적은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20, 출석 10점, 과제별 40점인데, 중간고사는 여러분들 교과서 내용을 시험을 볼 거고, 기말고사는 과제했던 거, 과제물 40점 받았던 걸 종합해서 작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평가하게 될 거라는 거. 출석은 10점이다. 그래서 출석을 잘하는 게 아니라 시험과 과제를 잘하는 게 이 수업에 할 거고요.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선정되면 공모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제가 1점에 10점 사이, 그래서 외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5점 이상을 줄 거고, 교내 같은 경우에는 뭐 2, 3점 정도의
가산점을 줄 거다. 그다음에 프로포절 평가 본문의 객관을 위해서 과제 제출 시 학번만 제시한다 할지, 이건 제가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코로나19가 없을 때는 여러분들 제가 과제 학번만 쓰겠는데, 이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 그다음에 기말고사는 보고서 대체하고, 기말고사 채점은 제가 현장 전문가와 함께 이중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 주별 학습 내용은 1주차에는 1장 사회복지 프로그램 이해할 거고요. 2주차에는 2장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그래서 1, 2, 3주에는 기본을 배울 거고, 이제 3주차부터 4주차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1주차부터 이제 3주차부터 과제가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작성한 것을 도 시스템에 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 여러분들 걱정될 게 아닌 게, 제가 과제를 내주기 전에 모든 것은 뭐예요? 샘플, 이론을 다 배운 다음에 내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이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그거 해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제 내주고 바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피드백에서 점수를 부여해서 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진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 이렇게 1부터 과제 7까지 해보면 이걸 다 더하면 사업계획서가 완성된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4장 쭉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게 될 거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듣는 학생들에게 본 수업은 현장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학생들에게 고안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비 사회복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해가 더 좋아지냐 보면, 읽으면 10%밖에 이해할 수 없대요. 들으면 20%, 보면 30%, 듣고 보면 50%, 옆 사람과 토론하면 70%, 그다음에 개인 경험은 80%, 가르치면 90%돼 있는데, 저는 가르치는 걸 15년 동안 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이해를 잘하겠죠. 물론 모르는 게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읽음부터 개인 경험까지 여러분들이 모두 할 수 있는 제가 기회를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동의대 사회복지가 졸업하면 최소한 프로그램 개발 평가 잘한다는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보통 수강 인원수가 70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9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피드백을 주지 못하고 이렇게 통합된 피드백을 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양해 부탁드리고, 그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각자가 어떻게 작성이냐에 따라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떤 전문성을 가질 건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 알았죠? 그 다음에 공지사항 보면 아까 이야기했었고, 그럼 강의 자료를 봐볼까요? 여러분들 강의 자료를 보면 제가 수업 노트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자료를 보면 첫 번째 보면 1주차 볼까요? 그래서 1주차 수업 노트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면 여기 보면 수업 노트 해가지고 교재가 있는 경우 출력하지 않고 교재만 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교재를 구입하면 여러분들이 이 수업자를 출력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 밑줄 그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보면 여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게 공동모금회에서 요구하는 양식이에요. 이게 2021년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나왔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이야기했죠. 옛날 거 안 하고 지금 현재 가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2021년 기획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사회 백신 프로젝트, 새로운 위기 대응을 위한 복지 서비스 활동 방식 전환 지원 사업 배우면서 있는 것처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작성할 수 있는 걸 배우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제 기관명 되는데, 여러분들 기관이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관 사항은 줘야 되고, 사업 계획서를 쓰는 걸 배우게 될 거라는 거죠. 사업 계획서 쓰는 걸 보면 이렇게 1년차 걸로 된 걸 봐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 계획서죠. 그래서 사업명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 쓰고, 그죠? 여기 보면 참여 대상 인원 및 인원 쭉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그죠?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작성할 건지에 대해서 저랑 수업 시간에 배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이런 사업 계획서를 쓰는 걸 가장 많이 하게 될 거예요. 특히 이제 기관 입장에서도 이런 사업 계획서 하나 지원받게 되면 2천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1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10장짜리, 15장짜리 서류를 작성했는데 그게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뭐 많게 1억이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 공동모금회랄지 이런 외부 복지재단을 통해서 사업 지원을 받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사회복지사의 역량도 결국 이런 사업 계획서를 잘 써서 좋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지원받을 수 있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 계획서를 쓰는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 물론 이제 이 양식이 모든 기관에서 이 양식을 쓰지는 않지만, 현재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공동모금의 양식으로 2018년까지 사용했던 19년까지 사용했던 그 사업 계획 쓰는 방법도 제가 여러분들이 강의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초점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1주차 수업 노트 봐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1주차 그죠?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왜 배우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이 수업 자료는 제가 그 교재 내용들을 교재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요약한 거여서 근데 이제 다 담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수업 노트로 하려면 책을 다 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고 일부 누락된 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책이 있는 친구들은 그냥 이걸 출력하지 말고 그냥 보시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거 있으면 이렇게 좀 밑줄 그는 형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 표시해 놔가지고 저기 시험 볼 때 활용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도 그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 용어 참여자 모집 방법, 그다음에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 기준, 뭐 예를 들어서 평가, 그죠? 성적 성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정성평가, 정량평가, 그죠? 그다음에 산출평가, 예를 들어서 뭐 총괄평가, 뭐 이런 용어들이 듣기 시작할 건데 그러한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럼 첫 시간이니까 이만큼 줄이고 그다음에 이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1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